원일이 TV 172번째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이 전국의 법원에 2주간 휴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두 번째 결정입니다. 그때는 2주간 휴정을 했고 한 차례 연장을 해서 한 달이나 휴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현직 판사가 확진 판정까지 받았으니까 휴정이 2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사건 공판들은 줄줄이 연기되겠지요. 대표적으로 18개월을 끌고 있는 김경수 재판을 포함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1심,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1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 1심, 이런 공판들이 줄줄이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본인들은 재판이 빨리 끝나기를 원할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늘어지기를 원할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김경수, 조국, 정경심 이런 분들은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환심에서 멀어질만 하면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로 국민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잊혀질만 하면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 심판을 이미 받고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본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빈도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SNS 활동이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아직도 묻지마 지지층의 묻지마 지지 속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재판 기록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고 검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당 검사의 감찰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었지요. 비록 35일짜리 단명 장관이었지만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형사법 전공 교수라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자료를 외부로 그것도 본인의 SNS에 공개하는 이 초유의 사태, 법조계 안팎에서는 많은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검찰의 반발은 당연한 거고 재판부가 자중하라 이런 경고까지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명이 거론된 이 검사가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묻지마 지지층으로부터 도를 넘는 인신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법정 증언과 관련된 내용을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인 신분에서 상대편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행위, 그것도 본인의 SNS에서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 질서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 이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런 무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네티즌들의 무차별 공격을 받는 이 상황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7일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렸다는 사진과 글부터 우선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 제목은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진용 검사의 즉각적 감찰을 촉구합니다. 이랬습니다. 제목에 언급된 김진용 검사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피고의 입시 비리를 수사해서 기소한 검사입니다. 김진용 검사가 조사 대상자를 기망, 즉 속였으니까 감찰해달라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캡처한 사진자료 한 장과 함께 올린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현재 25차 공판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번 공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딸 조민이 딱 2주간 인턴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단국대 의대 논문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느냐 아니냐 그 여부가 쟁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검찰은 거짓말이다 제출된 게 맞다 이렇게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지모 교수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 조서가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 자료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문서 사진이 바로 고려대 입학사정관이었던 이 지모 교수의 참고인 조서 중 일부인 겁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조서에 적힌 검사의 질문 부분이에요. 조민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 본 문건이 고려대 수시 전형에 제출하였던 제출서류 양식이 맞는가요? 이 문장의 중간에 손으로 고쳐 쓴 부분에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보통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후에는 조사 내용을 인쇄를 해서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걸 조서 열람이라고 하지요. 조사는 노트북 PC에서 타이핑을 치면서 하겠지만 조서 열람은 PC로 보는 게 아니라 인쇄를 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내용 중 일부를 이거는 이거 아닌데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은 손으로 고쳐 쓰고 그 위에
확인 도장하고 지장을 찍는 겁니다. 수정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조민이 제출한, 여기에서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렇게 문장이 바뀐 겁니다. 즉 조민이 제출한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 본 문건이 고려대 수시 전형에 제출하였던 제출 서류 양식이 맞는가요? 이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 본 문건이 고려대 수시 전형에 제출하였던 제출 서류 양식이 맞는가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서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김진용 검사의 원래 질문은 조민이 제출한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 였는데, 이 질문을 A라고 치고 수기로, 그러니까 손으로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 로 수정을 하고 도장과 무인을 찍었다. 이 바뀐 질문을 B라고 치면은 질문은 A로 해서 답을 받아놓고 조사 후에 질문을 B로 고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주장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모 교수의 답변은 조민이 제출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지모 교수는 이 질문을 예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조민이 제출한, 그러니까 제출 서류 목록에는 예라고 답할 생각이 없고,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 서류 목록에는 예라고 답을 했다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단국대 의대 논문이 고대에 제출했냐 안 했냐가 쟁점인데, 조국 전 장관은 도대체 뭘 문제 삼고 싶은 걸까요?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검찰이 문제의 제출 서류 목록표 파일을 고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게 아니라 정경심 피고의 PC에서 확보한 거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고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라면 단국대 의대 논문 제출을 안 했다고 부정할 수가 없지요. 받은 사람이 받은 증거를 갖고 있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거니까요. 정경심 교수 PC에서 확보한 거라면 고대에 제출한 진짜 제출 서류 목록표는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목록표가 아니다. 고대에 제출한 목록표는 따로 있다. 그 목록표에는 단국대 의대 논문이 빠져 있다. 이 주장을 하려는 겁니다. 받은 쪽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가 아니라면 안 냈다고 우기면 되니까요. 지모 교수가 제출한 제출 서류 목록표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고대에서 확보한 제출 서류 목록표가 되는 거고,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 서류 목록표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했다면 고대에서 확보한 제출 서류 목록표가 아닌 게 되는 거니까 단국대 의대 논문은 안 냈다로 우길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은 검사가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에서 제출 서류 목록표를 확보한 것처럼 질문을 해서 답을 받고, 조서 열람 때 지모 교수의 이의 제기로 질문을 수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이 주장이 재판에 초점을 흐리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 교수를 참고인 조사를 할 때 고려대에서 압수한 자료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모 교수는 법정 증언에서 검사가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라고 말했나요? 라는 이 질문에 아니요, 검찰이 확보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해당 제출 서류 목록표를 참고인이 고대에서 압수한 자료라고 이해하게 해놓고 질문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겁니다. 이쯤 되면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는 건지 암담하기는 한데, 그 주장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단국대 의대 논문 고대 입시에 활용한 적이 없다. 즉, 내 딸은 허위 스펙으로 고대에 입학한 적이 없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밝히는 것은 사법의 영역이라 치고, 고등학생이 2주 인턴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 그 행위 자체는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도 떳떳한 행위인 건가요? 수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를 감찰하라고 SNS에서 떠들 만큼 본인의 양심은 떳떳한 건지, 한 점 꺼리낌은 없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쟁점은 문제의 단국대 의학 논문이 담긴 제출 서류 목록표가 실제 고대 입시에 제출됐냐 안 됐냐 이거였죠. 그런데 검찰이 20일 정경심 속행 공판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정경심 PC에서 확보된 자기소개서와 목록표 등의 자료가 조국에 의해서 새벽 2시에 최종 수정됐고,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즉 고대에 제출된 최종 제출 서류 목록표의 최종 수정자는 아버지 조국이다. 이 사실을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겁니다. 입시 비리 재판의 피고인은 지금까지 엄마인 정경심 교수였죠. 아빠인 조국 장관은 조력자였을 뿐 실제 관련 문서를 작성하거나 조작한 혐의에서는 제외돼 있었었는데 결국 이 입시 비리 사건에 있어서 정경심과 조국은 공범이다. 이런 결론으로 연결되는 증거와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조국 정경심 사건이 어떤 사법적 결론에 이를지는 여전히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해도 조국, 정경심 또 그 묻지마 지지층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는 예상이 더 쉬운 상황입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국민이 내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조국 전 장관의 법정박 SNS 변론에 대해서 법조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이없다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서류를 등사하면 그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조서를 복사는 할 수 있지만 그 복사본을 다른 사람한테 건네주면 안 된다. 이게 형사소송법의 취지인 겁니다. 형사법 교수이자 전 법무장관 출신이 재판에 진행 중인 사건의 검찰 조서를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SNS에 올리는 행위, 더더군다나 상대편 검사를 실명으로 거론하고 감찰을 요구하는 행위, 이보다 더 심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가 있을까 싶습니다. 재판부마저 아직 공판 조서도 안 나온 상태이니 증언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뜬금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조국 사태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에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을 사람 조국 전 장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 거대 여당 내의 친문 세력, 지금 가장 큰 고민은요. 마땅한 친문 대선 후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법정이 아닌 국회나 정부의 어딘가에서 친문 지지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면 잠깐 생각했다가 고개를 젓고 맙니다. 일반 국민 본인 표현대로 하면 붕어, 가재, 개구리는 상상도 못할 반칙을 저질러 놓고도 언론 보도도 검찰의 기소도 전부 소설이고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백서에 명기됐듯이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잘못된 거였지 그 안에서 방법을 찾은 조국과 정경심은 실정법상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이다, 반칙이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표현은 식상에서 더 이상 갖다 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극렬 지지층이 환호하는 강남 좌파의 실체가 사실은 진보가 아니었고 진영의 화신이었다. 고맙게도 이 사실을 국민 앞에 펼쳐 보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전 장관 본인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칫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했을 뻔했던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건 차라리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저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이 대선 후보로 나서길 바라는 극성 지지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언론의 중요성도 새삼 실감합니다. 언론이 아니었다면 조국 대통령 가능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